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종목 진단 질문 요청이 올라왔는데요. 보시면은 루악이라고 읽어야 될까요? 루악팡님께서 질문하신 이제 KG ETS 4,200원에 5% 들고 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폐기물 단가 인상 어쩌고저쩌고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폐기물 쪽으로 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네, 제가 이 썸네일에도 중국 수출길이 막히면서 이게 조금 어렵게 흘러간다. 폐기물 처리가 지금 굉장히 시급하다. 정부에서 올해 폐기물 쪽으로 40%를 처리하고 2022년까지 완벽하게 처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면서 지금 그 자영업자분들한테도 일회용품을 거의 못 쓰게 해놨죠. 그래서 커피숍 안에서도 내부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면은 이제 벌금을 내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놔서 정상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정상적인 정책이고 잘하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저시급이 올라가고 문제가 되는 거는 최저시급이 올라가서 이제 자영업자들이 힘들잖아요.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졌는데 여기에다가 기존에는 예를 들면은 커피숍 같은 데가 제일 흔한 것 같은데 기존에는 편하게 그냥 줬었는데 지금은 무조건 머그컵에 줘야 되잖아요. 머그컵이나 이런 직접 컵에다 줘서 이거를 설거지를 해야 되죠. 설거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최저시급은 올라갔으니까 이 정도는 시켜도 된다라고 자영업자분들은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도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또 다르죠. 아니 최저시급 올린 건 국가에서 올리라고 한 거고 어차피 최저시급 올라가면 물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냥 세금 많이 걷겠다 이런 취지도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저시급 올리는 거는 소득주도 성장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좀 많이 됐었는데 요런 우리나라가 확실히 일회용품을 많이 쓰긴 해요. 이거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일회용품을 정말 많이 사용하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배달이 발달돼 있다 보니까 배달 음식에 대한 부분도 많이 발전을 해서 배달하면 기본적으로 비닐 하나 있죠. 그리고 케이스 있을 거 아니에요. 용기 있을 거 아니에요. 용기 케이스 있을 거고 이렇게만 해도 단품으로 해도 비닐이랑 이렇게 들어오는데 보통 배달 음식 하면 하나만 오는 경우는 흔치 않죠. 이 포장 용기 안에 또 다른 폐기물들이 또 있죠. 재활용품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다. 일회용품 확실히 적당히 써야 된다. 요거는 팩트인 것 같아요.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런 부분에 조금 너무 무뎌져 있다. 저부터 반성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이디어는 올바른 아이디어예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KGTS 같은 경우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데 매매 타이밍이 좀 아쉬운 거죠. 4,200원이면 이 구간인데 땅땅땅 해서 이렇게 세 번 탁탁탁 해서 올라왔잖아요. 올라왔으면 이 구간에서 좀 조정을 받은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리 못해도 한 절반은 공격적이어도 절반이고 웬만하면은 한 3분의 1 지점까지 내려오고 4분의 1, 3분의 1 요 사이에서 매매하면 좋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4,000원 이하에서 매매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이거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이디어는 좋았어요. 근데 늦게 들어가셨잖아요. 아이디어는 좋았다. 근데 매수 타이밍이 좀 늦게 들어갔으면은 그만큼 기다려야 된다. 제가 강의해드렸죠. 기다리는 자에게 갑이 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주가 네가 내려와라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여유는 좀 있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타이밍이 좀 아깝다. 근데 또 괜찮은 거는 비중이 5%라고 하셨잖아요. 네, 5%라고 하셨으니까 요 구간에서는 오히려 요 구간에서는 2차 매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요 정도로 보고는 있어요. 한 3,700원 이탈하면은 3,700원 이탈하면은 손절한다 생각하고 여기 한 3,900원 전후 이 구간에서는
어제도 이제 매수 가격을 줬었죠. 요 구간에서는 충분히 5% 정도, 그래서 한 10% 정도 더 늘리면 안 됩니다. 요 정도도 가능하지는 않겠느냐. 딱 요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10% 정도까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기업 내용 그 자체는 뭐 제가 굳이 뭐 설명을 많이 드리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2년까지 정부 예산제 불법 폐기물 120만 톤이나 있어요. 120만 톤을 2020년까지 모두 처리하겠다. 처리하겠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잘하는 정책입니다. 이런 거는 빠르게 처리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데 폐기물 처리 공급에 대해서 이게 원활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게 중국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데 보통 중국으로 많이 갔단 말이에요. 이제 중국에서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폐플라스틱 같은 경우 있죠. 폐플라스틱이랑 뭐 이런 재활용 폐기물 이런 거 금지했잖아요. 이제 아유 우리도 이제 좀 잘 사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안 받을래. 이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에서는 이제 종이목재 쪽으로 해서 뭐 합성섬유나 이런 쪽을 건조해서 태우고 있잖아요. 그쪽 고형원료 열을 영합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또 이게 이슈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목되면 정부에서 지목을 해버렸죠. 그래서 뭐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런 재활용 처리량도 급감하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많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면은 처리 비용이 올라요.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올라오니까 불법 처리물이 이렇게 늘어난다. 업체들이 불법으로 왜 내다 버리는 거? 양심이 없는 것들인 거죠. 어쨌든 지들이 쓴 거잖아요. 지들이 썼으면은 혹은 지들이 처리하겠다고 수고를 했으면은 처리를 해야지. 그럼 아예 하지를 말던가. 양심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크게 문제가 됐다. 뭐 저번에 뭐 필리핀에서도 불법 폐기물 뭐 되돌아오고 뭐 했던 것들 있죠. 이제 돈을 줘야 돼요. 이런 거 환경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앞으로는 비용 처리가 굉장히 커지게 돼 있어요. 더 커지게 돼 비용 처리는. 그러니까 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요 분야에서는 제가 뭐 KGETS 뭐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뭐 지정 폐기물 같은 겨 수집해서 처리하고 이런 쪽으로, 그리고 배출가스 농도 규제랑 이런 쪽도 뭐 같이 뭐 관련돼 있는 쪽이다. 뭐 신소재 사업 파트도 있어서 뭐 제품도 뭐 우수하다고 하는데 그쪽까지 뭐 갈 건 없는 것 같고, 일단은 폐기물 쪽으로 지정받고 있으니까, 관심받고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잘하면은 둘 중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요 위쪽에 한 뭐 4,300원 위쪽, 4,400원 부근이라고 칠게요. 그냥 위쪽에 여유 있게 이쪽 구간까지 이렇게 해서 삼각형으로 이렇게 수렴을 할 수 있는, 보시면은 위 아래 뭐 위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모양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주가가 조금 더 안 좋으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렴해 나가는 모양도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수렴해 나가는 모양이 나올 수 있어요. 삼각수렴이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느냐 두 가지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렴 과정을 거친 다음에 방향성을 모색하지 않겠느냐. 최근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3,000원 중반부터 해서 4,000원 중반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쉬었다가 가는 구간을 만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원래 이쪽 분야에서는 제가 인선 ENT라는 종목을 전에 SBS CNBC에서 CNBC 쪽에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죠. 산업폐기물 쪽으로 뭐 이 종목이 인선 ENT가 뭐 최고다라고 하면서 제가 언급을 드렸었는데, 뭐 건설 폐기물이나 뭐 이런 쪽 운반, 수집, 뭐 중간 처리업 다 합니다. 이게 계열사들 7개 있고, 국내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폐기물 일관 처리 그 특허 같은 것도 가지고 있고, 뭐 계열사 쪽에 뭐 인선모터스 같은 경우는 뭐 가장 많은 뭐 폐차를 매집하고 뭐 해체한다 뭐 3만여 대 뭐 얘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양호한 것 같습니다. 이런 쪽은 인선 ENT도 같이 관련해서 많이 올라왔는데, 최근에 급등 한번 제가 이렇게 급등 나오는 거 안 좋아한다 그랬죠. 양봉 나온 건 좋은데
바로 이렇게 쭉 밀려버렸잖아요. 심지어 거래량도 확 줄었어야 되는 거래량이 안 줄었어요. 기분이 나빠요, 이거는. 그래서 힘을 조금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모양을 똑같이 만들고 있어요. 인선 ENT도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죠. 이것도 6,000원에서 11,000원까지 올라왔으니 11,000원 중반까지 올랐으니까 이건 뭐 거의 2배가 올라온 급이에요. 작년 연말에 그 10월부터 해가지고 조정 받은 다음에는 2배 이상이 올라온 그런 모양이다. 그래서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만큼 좀 쉴만하다. 인선 ENT가 대장이라고 봐요, 저는. 대장은 인선 ENT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워낙 옛날부터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주목해 볼 만한 쪽이고, 작년에도 이 기업은 주목해 볼 만하다, 폐기물 쪽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KGETS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인선 ENT를 선호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코엔텍 같은 경우를 같이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비중은 좀 그 시총은 조금 커요. 이게 5천억 넘죠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넘은 거긴 한데 5천억을 넘어가는 그래도 꽤 규모가 좀 생겼네, 요런 기업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들 이제 뭐 1,000억 2천억 요런데 요거는 이제 규모가 좀 있다. 얘는 폐기물 중간 처리업이랑 뭐 다 하는데 울산 쪽에서 저 현대중공업이 있죠. 현중이랑 뭐 현차랑 그리고 뭐 SK나 뭐 이런 대형 배출업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쪽을 대상으로 하니까 기업 자체도 조금 탄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코엔텍도 조금 방금 소개해드린 두 종목보다 조금 더 큰 종목을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코엔텍 정도 보시면은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조금은 안심을 할 수는 있겠죠. 시총이 되니까. 그리고 YN텍도 지금 주가 보시면 다 비슷하죠. 최근에 쭉쭉쭉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와서 한 차례 지금 쉬어가는 타이밍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YN텍도 요 구간에서는 쉬어가는데 만약에 한 번 더 밀리면은 요 7,000원 초반까지는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지를 받아야 되는 구간은 맞아요. 여기 7,700원 위쪽에서는 지지를 받아야 되는 구간이에요. 7,750원 요 구간. 요 구간에서 지지를 못 받으면은 한 번 더 밀려서 7,000원 초반까지 올 수 있다. 뭐 요 구간까지 올 수 있겠다. 보시면 대충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뭐 볼 만한 종목들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KGTS, 뭐 인선 ENT, 코엔텍, YN텍, 그리고 이 종목은 잘 못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심 있는 분들 아니면 제넨바이오라는 종목이 있는데 폐기물 처리 쪽으로 이제 새로 이제 또 들어와가지고 뭐 공감 ENT라는 기업을 인수했죠. 그래서 폐기물이랑 뭐 연료재생, 환경사업 쪽으로 관심이 많은 기업입니다. 환경산업에 관심이 많은 제넨바이오 보시면은 얘도 뭐 엄청나게 급등을 한 다음에 쉬어가는 흐름이죠. 그래서 푹 쉰 다음에 지금 요렇게 보면은 저항을 이제 돌파해 있는 구간이 아니겠느냐. 모이다가 얘 같은 경우 위쪽으로 돌파해서 21선이 따라 올라오던 얘가 한번 내려와서 맞고 가던 좀 좋아진 모양 아니겠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모양을 만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넨바이오 같은 경우도 같이 볼 수는 있겠다. 뭐 대표 종목이 아니라서 잘 알려지지는 않은 종목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서한 같은 경우도 폐기물 뭐 시설이나 공사, 뭐 건설업체, 생활 폐기물 이쪽으로 조금 같이 엮여는 있는데 얘는 그렇게 수혜를 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많이 이렇게 언급하시는 곳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쪽은 이거는 그렇게 썩 그렇게 제 생각에는 와닿지 않는 종목인 것 같아요. 시장에서 관심이 없잖아요, 지금. 물론 주가는 매력적인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건 맞아요. 주가의 매력도는 있어요. 근데 추세 자체가 하락이고 이 21선을 올라타는 과정에도 이제 수급이 따라주지 않으면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런 거는 약간 테마성이 짙은 종목이라서 썩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폐기물 자체가 테마라고도 할 수 있는데 테마이면서 이제는 폐기물은 산업이 되는 거죠. 폐기물 처리는 산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테마가 처음에는 테마지만 이게 실생활에 이용이 되면은 산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폐기물은 이제 산업이 되는 거예요.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조금 반성하면서 봐야겠죠. 폐기물 같은 경우는.
투자 아이디어 중에서 좀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인 것만큼 아이디어도 좀 좋은 아이디어였다. 다만 매매 타이밍이 조금 아쉬웠는데 비중을 조금만 들어가신 거는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까 다시 정리해드리면 KG, ETS, 저는 인선 ENT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조금 큰 종목 중에 코엔텍, 그리고 YN텍 정도까지.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많이 봐요. 인선 ENT, 코엔텍, YN텍 요 세 가지 중심으로 보고 나머지도 있는데 서한 같은 경우는 반영이 안 되니까 그런 거는 보지 말고 수급이 관심 종목엔 넣어놓을 수 있겠죠. 그래도 한 방은 있는 종목이니까 뭐 저가권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이탈을 하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건데 관심 종목에 넣고 수급 들어올 때 한 번 정도 매매 정도는 가능하겠죠. 근데 끌고 갈 종목은 아니다. 서한은 제넨바이오는 그냥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나온 거고. 자, KGTS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위쪽에서 4,200원이면은 조금 위쪽에서 매수를 하신 거니까 오히려 한 3,000 지금 이렇게 아래쪽에 꼬리 달고 3,900원 전후 3,900원 안 주면 그냥 보유하셔도 될 것 같고요. 큰 손실 아니잖아요. 3,900원 전후를 준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한 5% 더해서 플러스 5%에서 10%를 가지고 갈 것 같아요. 저라면은. 그래가지고 만약에 요 저점 구간을 뭐 이탈한다. 뭐 3,700원이든 뭐 딱 설정하시면 되겠죠. 저라면 3,700원 설정할 텐데 뭐 각자 기준이 있을 거예요. 나는 뭐 한 뭐 7% 뭐 손절 마이너스 7% 무조건 손절, 뭐 마이너스 9% 뭐 10% 손절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각자 기준이. 그거에 맞게 손절을 하시던지 뭐 저처럼 뭐 3,700원 정도 놓고 손절 놓고 보시던지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냥 반등이 나와서 4,000원은 100원 이 구간을 회복한다? 그럼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굳이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종목 진단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로로쌤TV 클릭하시면 이렇게 홈으로 오잖아요. 홈에 오시면은 여기 업로드한 영상이나 뭐 재생 목록 있으니까 이렇게 한 번씩 다 보시고 그리고 요 커뮤니티라고 있습니다. 요 보이시죠? 커뮤니티 보이시죠? 요 커뮤니티를 클릭하세요. 요거를 요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주식 관련 질문이나 종목 진단은 댓글로 요청하세요 있어요. 오늘 이제 올려드리는 분들도 이렇게 댓글이 달려가지고 양식만 잘 맞춰서 올려주세요. 이렇게 올려드렸죠. 양식만 맞춰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제가 체크를 해서 뭐 너무 많이 올려면은 전부 다는 못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적게 올려드리면 한 번씩 제가 봐드리면 되겠죠. 그래서 해당 종목 하나만 딱 진단하고 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급적이면은 같은 뭐 섹터 볼 수 있는 같은 섹터 내의 종목들을 공부하는 입장으로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같이 알려드리는 거니까 같이 있는 섹터 아까도 요거 올려드렸죠. 제가 자율주행 쪽 같이 올려드렸죠. 이런 것처럼 폐기물 자율주행 올려드렸는데 섹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섹터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이 사람은 로로쌤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 생각과 같이 접목을 해가지고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분석가입니다. 분석하는 사람이고 예언자가 아니에요. 예언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점집에 가셔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저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이분들은 점집에 계세요. 그분들이 예언하는 거는 전문가십니다. 노스트라다무스처럼 점집에 가시면 됩니다. 저는 분석가이고 제가 말씀드린 게 모두가 맞을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적어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누구보다 많이 공부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항상 생각도 많이 하고 남들과 다른 역발상적인 측면도 좋고 마인드 컨트롤도 많이 하고 항상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렇게 이 영상이 도움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요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버튼 있죠? 그래서 요거 눌러주시고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은 영상을 제일 빠르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난다 해보시면은 도움되는 것도 있겠지만
놓치는 부분도 있잖아요. 뭐 시세나 이런 건 놓치겠죠. 섹터에 대해서는 역시나 공부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은 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밤새서 이제 뭐 해가 떠가지고 다니는데, 제가 요렇게 해서 영상을 최대한 많이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합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채널은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저 혼자서 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